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학원에서 지금 수학 수업하고 있는 황혜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바로 얼굴부터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네. 일단 오늘 수학과학 설명회라고 해서, 제가 좀 어젯밤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까.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시점에 설명회를 오신다는 건, 좀 학원을 알아보고 계신다. 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설명회라는 게, 그러니까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를 자랑하는 자리라 이게 사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좀 상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수학 수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신을 대비하는 수학 수업에 있어서 이런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걸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거기에 부합해서 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네, 일단 제 사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현재는 고1 수업을 3개 하고 있고 고2 수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화성고가 2개로 바뀌면서 1학년, 2학년 이제 영덕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학년은 그대로 연합반 아이들을 끌고 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거는 대부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3번 정도의 내신을 거쳤고, 그리고 생각보다 중학교 때보다 내신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사실 답답함을 좀 느끼실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은행식 공부로는 대비가 불가능하다. 제일 마지막에 써져 있죠. 이게 사실 고등학교를 올라오는 예비고 1 설명회에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은행식의 수업이 아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중학교 수업은 정말 숫자만 단순하게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풀리면 그냥 다른 숫자가 나왔을 때 풀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지역 중에 특히나 한 영덕고나 청명고나 태장고 이 3개 학교는 그냥 단순히 숫자 변형만 알고서 풀 수 있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특히나 영덕고 태장고는 조건을 좀 많이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생긴 문제를 이렇게 푼다 보다는 원리를 정확히 캐치해서 푼다가 중요한데, 사실 말은 쉽지 그게 잘 안 돼서 학생들이 자꾸만 풀었던 건데 틀렸어, 나 아는 거 실수해서 틀렸어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아이들의 말을 별로 믿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실수했다는 건 주로 잘 모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운 좋게 몇 번 연습할 때 맞았던 문제들을 시험 직전 되면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잘 안 건드려요. 그리고 시험지에서 또 내가 몰랐던 거 나오면 실수인 줄 알고 이렇게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냐 하면, 저는 그래서 모든 과제, 시험지, 전문항을 다 풀이까지 보고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피드백까지 남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아이들이 좀 겸손해집니다. 내가 진짜 몰라서 틀린 게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제서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게 정말 실수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계속 몰랐던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고, 뭐 하다못해 계산을 실수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본인도 좀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그냥 단순히 문제은행식의 그런 공부가 아니라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쭉 돌려서 봐야 되는 문제들을 어떤 문제들을 다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3가지를 저는 좀 중시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수업은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진 않은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강사의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별로야.
전 이거는 애초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이 별로면 당연히 안 들어야죠. 왜냐하면 수업을 듣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 브로셔에도 나와 있고 이따가 자료에도 있는데 많이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수업은 자신이 있으니까. 커리큘럼도 있고 과제도 있고 학교별 자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수업을 잘 하는가, 일단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학생 관리인데요. 저도 사실 이 5등급제 내신을 준비를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1년의 과정을 쭉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이긴 한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평소 습관들을 잘 잡아서 저는 내신 점수는 만든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그냥 잘하면 내신이 잘 나온다는,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저도 그냥 잘하는 애들 받아서 수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모의고사는 한 3 정도 나오는데 내신은 1등급 받을 수 있어야 학원을 다니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관리를 조금 더 계속 꼼꼼하게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반에는 3등급을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사실 저도 좀 답답한데 이게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항상 3등급인데 일단 1학년 1학기 내신은 총 그 평균 해서 1등급 나왔고요. 그리고 2학기도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 기말고사 잘 보면 1등급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내신 점수를 만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학생 관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겠지만 그 안 되는 약간의 간극을 채워주는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별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 학생은 이거를 잘 못하니까 계속 연습시키고, 이런 좀 꾸준한 관리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별 관리인데요. 뭐 학교별로 프린트 또는 부교재를 좀 많이 타는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뭐 원문항, 변형문항 한 4회독 정도 이상 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수업은 수학 수업은 무조건 드립다 어렵게 막 푸는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수업 교재는 좋은가, 강의력 동기부여는 잘 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학생 관리는 이따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학교별 관리도 이렇게 그냥 학교별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학교에서 반드시 보고 가야 되는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주는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전 사실 왜 제 모의고사 성적은 안 오를까요? 라는 질문에 항상 똑같이 대답하거든요. 원래 그건 잘 안 오르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직접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은 고1, 고2 때 해봤자 한 1월, 2월 있겠죠. 그리고 7월. 7월은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 달. 그렇게 하면 사실 저는 한 6달에서 7달 정도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다른 때는 내신도 챙겨야 되죠. 수행평가도 챙겨야 되죠. 그리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사실 수학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방학 때는 수학만 하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는 우리 이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겨울방학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학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사실 그거 남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되게 흘려들었었는데 요즘에 좀 입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이 많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맞는 수업을 학기 중에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나뉘어져 있어요. 방학 중에는 무조건 너가 어려워해도 공부하라고 해요. 왜냐?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때 안 하면 사실 더 이상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거 풀어.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학기 중에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신은
모의고사 4점 킬러를 잘 푼다고 내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학교에 나올 만한, 그리고 내가 적어도 이 유형은 그냥 쓱 보고 1분 만에 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테크닉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딱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서 방학 중과 학기 중에 학생들의 점수를 만드는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커리큘럼이야 사실 이거는 이제 학기 중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내신도 주제별로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라는 게 학습은 돼야 돼서 첫 번째 벌크업이라는 이 교재는 한 90점 정도를 만드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킬러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신 정말 나오는 모든 유형들은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한 90점 정도에서 많으면 95점 정도를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하면서 실전 모의고사랑 엔제를 풀면서 이제 내가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두 개 다 느껴야 돼요. 첫 번째, 정말 시간 많이 아껴야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크릿 파일은 사실 제가 다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사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다시 찍었는데 이게 가속 노화가 돼서 사실 3년 전에 찍은 프로필 사진을 쓰려고 보니까 제가 봐도 딴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다시 찍었거든요. 근데 이 시크릿 파일이 그걸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별로 30문제씩은 모든 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항, 40문제는 학교 기출, 학교 부교재, 그리고 학교별 이제 스타일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모아놓은 교재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답을 쓰느라고 이게 타이핑 하거든요. 그러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고,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에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커리큘럼은 기본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다 잡혀 있어야 되는 거라서 사실 저는 이거는 크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교재에 학교별 내신 기출이나 부교재 같은 문제들도 쭉 계속해서 수록해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학생들 손풀이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다 워드로 타이핑해서 주다가 애들이 이제 유튜브 세대라서 3줄이 넘어가면 못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썼던 판서를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손풀이를 주는 게 학생들 공부시키는 데 더 도움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손풀이를 전문항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로는 사실 저는 그 예전에 좀 쓴소리 많이 하시던 강사분들도 계셨잖아요. 뭐 신승범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제가 사실 근데 옛날에 인강을 잘 안 들어가지고 한 2010년대는 그게 좀 트렌드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요즘 아이들에게 무섭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결정적으로 웃는 상이라서 이게 무섭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쫄질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학생별로 관리하고 그리고 라포를 형성하는 게 아이들한테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그냥 애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숙제를 해오는 이유가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생별로 계속해서 어떤 문제 틀렸으니까 이런 문제 풀자라고 지금 위에서도 학생들이 본인에 맞는 클리닉 자료를 풀고 있어요. 다 똑같은 걸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관리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공장처럼 찍어내는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과외 같은 수업을 받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사실 제 새끼잖아요. 그래서 챙겨주다 보면은 그냥 저번 주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저번 주 수요일이었는데 숙제 다 해오고, 네, 이런 일도 생기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학생 관리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냥 그대로 있어요. 과제 문항들 제가 검사하고 테스트도 피드백 주고 이건데, 그냥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이제 어머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불화를 항상 일으키는 문자인데,
일단 진도 과제 테스트는 항상 그냥 나가는 거고, 이제 요걸 보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 틀린 문항 보시면 이 친구가 실수를 몇 개 했는지, 그리고 유형 문항과 고난도 문항이 나뉘어져 있죠. 사실 저는 적어도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고 연습을 잘 했으면 유형 문항까지는 안 틀리는 게 목표. 그리고 고난도 문항은 사실 프린트에서 나와요. 또는 부교재에서 나오거나. 이거는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다? 수업 시간과 과제를 통해서 저기 있는 17문항 정도를 다 맞추면 사실 여기 추가로 한 줄 더 붙습니다. 잘 봤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어떤 유형이 부족한지가 보이거든요. 또는 뭐 시간 관리가 부족해서 마지막 세 문제는 못 풀었다거나, 그러면 이제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률이 몇 %고,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취약점 보이시죠? 어떤 유형이 취약한지를 일주일에 적어도 2개씩은 줘서 매주 주말마다 클리닉을 와서 그 유형에 대한 문제를 한 12문제에서 15문제 정도 풀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 바로 늘진 않아요. 수학이라는 게 사실 뭐 바로 늘면 저도 참 좋겠는데 그렇진 않고 반복시키면 그래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어떤 유형들을 이번 주에 줬는지를 다시 한번 쭉 체크하고 한 달 지나면 다시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반복 학습하는 거 말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신 점수는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만드는 거 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물론 하다 보니까 제 자랑처럼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학원은 지금 이런 걸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학원은 정말 공장이 아닌 학생들 하나하나 지도를 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학원을 선택하는데 좀 많이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한 설명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클리닉에는 무엇을 하냐면요. 일단은 최소한 2시간, 그리고 많으면 4시간 정도 부르는데 주간 본인이 했었던 모든 틀린 문제를 다 줘요. 그리고 다시 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어느 정도 익숙해서 취약한 유형에 대한 클리닉 추가 문항도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풀리고 있고요. 그러면 그래도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지나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네, 사실 뭐 저 이후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거라 뭐 제가 설명회를 딱 닫는 느낌을 안 주고 싶어서 그냥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학원을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설명회를 준비했고요. 그냥 항상 설명회 끝나면 약속을 드리고 있어요. 네,